네, 박사님. 네. 이제 저희가 11월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이 맞아요.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1년 진짜 훅 갑니다. 벌써 10달이 지났고요. 이제 연말까지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진짜 어려운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네. 조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실제 어려운데 가장 이렇게 주시장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어떤 높은 인플레이션, 네. 상상할 수 없었던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에 따른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이고 이제 안 들어봤던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솔직히 저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특히 작년이 뭡니까? 올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빅스텝까지는 제가 들어봤어요. 네. 근데 자이언트 스텝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바로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또 한 번에 네. 금리 결정이 발표됩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금리 이번에도 75bp, 즉 0.75% 포인트가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4% 선까지 갈 것 같은데요. 불가피하겠죠? 정말 그냥 10월 달 한 달 동안도 11월에 있을 FOMC만 좀 대기를 하면서 네. 그리고 뭐 75bp가 오를 거다라는 거는 확실시 되어 있던 사실이고 네. 또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해서 12월에 뭐 이제 50bp로 올리고 해서 뭐 연준의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증시가 그래도 분위기가 좀 호전이 되고 있거든요.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일단 75bp의 금리 인상 굳어진 겁니다, 이번에. 네. 근데 이제 다음번에 있을 12월 14일 올해 마지막 있을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가 기존에 발표됐던 점도표상에서는 50bp 정도인데 지금 네. 인플레이션이 잘 꺾이질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네. 지난주에 있었던 개인 소비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몇 분들, 특히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 메리 데일리 총재 같은 사람은 뭔가 속도가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언론이나 일부 언론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으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목요일날 새벽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것은 네. 그리고 거침없는 그런 공격적 행보가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러면 시장은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다시 바뀔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네. 빅테크주들의 실적을 일제히 발표를 했는데 네. 뭐 아마존도 그랬고 메타도 그랬고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네. 확실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네. 애플이 지난 금요일장은 정말 애플이 했다. 그런 말이 있죠. 네. 애플이 7% 이상 급등하면서 2010년 4월 이후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상승폭 자체가 최대가 났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끌어올려갔는데 이번에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애플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인텔도요. 다 네.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기업들이 결국은 실적이랑 이번 실적에 상관없이 결국 내년도에도 소위 강한 달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걱정거리를 경고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분기에 달러 이런 강한 추세로 웬만한 대기업들, 그리고 빅테크들이 적어도 5에서 6%포인트 정도 매출이 감소 효과가 있었어요. 네.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계속 우리나라보다 계속 올라간다, 더 비싸진다 그러면 금리가 높다 그러면 원화를 갖고 있는 것보다 달러로 예금해 두는 게 너무 맞잖아요. 이자는 네, 나오니까. 훨씬 유리하죠. 그런 네. 관점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물론 아주 이상한 나라 빼놓고 미국이랑 한국 비교해 보세요. 미국이랑 한국, 미국이랑 유럽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특정 국가의 어떤 금리가 더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몰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강해지는 건데 금리 결정의 방향성, 금리 결정에 대한 멘트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가 좀 딱 교차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달러가 조금이라도 약간의 좀 슬로워 좀 속도가 어느 바뀔 수 있다 정도 그러면 완화가 되면 네. 그럼 it could be great. 이 주식이 진짜 좋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식에 지금 상당한 상승에 제한을 됐다는 것들이 너무 달러가 강해지다 보니까 맞아요. 해외에서 번 돈으로 달러로 한 사람은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나잖아요. 다만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아닙니다. 특히 미스터 옌이라고 연배가 한 50대 이상인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가 일본의 재무 관련 출신 사카키바라라고 해서 미스터 옌이라는 유명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난 봄에는 150엔 간다고 얘기했고 네. 지금은 최근에는 내년에 170엔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말할지 모르지만 시장에서 미국 달러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나름의 기대감과 주시장 영향 모두 이번 목요일 날 옐런의 제롬 파월의 의장의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다시 정리하면 이런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멘트 기자들만 물어보잖아요. 네.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약간이라도 뭔가 좀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만 남겨놓으면 괜찮을 텐데
최근에 한 서너 번은 아주 무지막지하게 강한 톤을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 또 분기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새벽은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확실히 잡혀야 되는 거는 고금리 그리고 킹달러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제 달러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좀 수그러지면 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지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를 미리 우리가 좀 예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해외 매출이 많았던 것들, 네. 해외 매출이 많았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저희가 누가 어떤 분이 와갖고 gem쪽 상담사 맞아요. 혹시 그분 기억나세요? 그 여자분? 네, 네. 그 유튜버 유명한 분. 그러니까요. 그분이 네. 에스테로더를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에스테로더가 전체 매출의 4분의 3이 해외 매출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올해 안 좋았던 것은 달러에 강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에 강한 것은 그런 해외 매출 자체만도 봐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수입 물량도 좀 챙겨보고 그리고 달러에 대한 해지 물량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지금 재미없었는데 뭔가 계기가 되면 그런 것도 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달러가 계속 강해지면 그런 것들이 재미가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 달러가 꺾이는 시점이 언제라도 오면 뭐 당장 이미 꺾였으면 좋고 네. 아니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지 아니면 목요일 날 재미없으면 12월 때 마지막 연준이 있으니까 주목하셨다가 해외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들 있죠.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말씀드렸던 일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뭐 화장품이라든가 네. 가정용품 이런 것들 제약 일부가 해외 매출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재미없었던 것들은 한번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사갖고 되냐 안 되느냐 이걸 제가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네. 달러가 지금보다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저희가. 재미없을 네. 수밖에 없어요.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가 있어요. 네. 해외 매출 많은 거. 그러면 굉장히 많이 빠졌겠어요. 뭐 올해 들어서. 일정 수준 재미가 없었겠죠. 지수보다 더 떨어졌겠죠. 그러니까요. 엄청 해외 매출. 빠졌겠는데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찾아두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심볼부터 준비해 봤는데요. 네. 그 자산운용사 이름이 페이서입니다. 페이서. 좀 네. 처음 들어봐요, 저는. 저는 아는데 PACER입니다. P입니다. P. P. 예, 그다음에 엑스포트, 임포트 그러잖아요. 네. 엑스포트 EX잖아요. 네네. EX. 수출. 예, P 그다음에 EX가 들어가고요. 거기다 그 중에서 좀 못난이가 아니라 리더의 리더. 리더. 그래서 PEXL입니다. 이거 PEXL. 네, PXL. 그러니까 네.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PEXL이라는 ETF가 거래가 잘 되지는 않지만 이거에 대한 구성을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해외 매출의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 그래서 해외 매출이 보통 한 60에서 70% 이상 되는 것만 모아놨어요, 여기요. 네. 그러니까 에스테로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단순하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자기 자본 이익이 높거나 안정적인 부채 비율이 낮거나 해서 퀄리티 항목도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특정 국가 한 국가만 해외 매출이 많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여러 군데에 네. 수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글로벌 리치라는 걸 했고요. 그럼 뭐합니까? 그래서 성장을 안 하면 하겠어요? 안 하죠. 만약에 이거 적자 기업들이 모여 있는 거면 그렇죠. 투자할 이유가 없죠. 세 번째로 장기적인 성장성의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놓은 ETF고 여기에 100개 기업이 구성돼 있어요. 100개 기업을 n분의 1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기업들이 아마도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좋은 회사들이라는 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 네. 이거를 관련된 ETF가 PEXL이라는 게 있다. 이걸 보면서 지금은 찜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이 ETF에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개인데 이거는 네. 순서란 게 큰 의미는 없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정도 해갖고 그냥 똑같이 n분의 1로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수준으로 많이 있는 것은 넷플릭스 같은 게 여기 넷플릭스요? 들어가고요. 머크라는 제약사 네. 들어가고요. 엑소모빌 같은 정유회사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만한 회사도 있고 모를 만한 회사도 있는데 큰 기업들에서 여기를 뽑아낸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러분들 좀 공부를 미리 해두시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가격 자체는 착해요. 정말요? 이거 $40 안 됩니다. 많이 빠져서 그렇죠. 많이 빠진 거죠. 네. 올해 들어서 보면 최근 올해 들어서 보면 S&P 500이 지금까지 한 18%, 19% 떨어졌는데 이건 23%가 떨어졌어요. 일단 5% 정도 더 빠졌네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달러가 뭐 계속 더 올라가면 그렇죠. 떨어질 수밖에 네. 없는데 달러가 좀 약해지는 모습 보이고 그렇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런 거 해볼 만하죠. 다만 달러의 방향성이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건 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찜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부터 알게 되셨어요? 저요? 네.
지난주 화요일이요. 어쩌다가 알게 되신 거예요? 또 저랑 잘 아는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 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저도 찾아봤죠. 근데 딱 지금 네. 관심 종목으로 찝어두기에 좋은 주식이다. 네. 그래서 ETF이기 때문에 좀 솔깃솔깃합니다, 네. 저는. 저희가 지난주에 또 종목 추천 대결을 했잖아요. 그랬었죠. 네. 네. 그때 어떤 거 추천하셨었죠? 저는 하루 차이로 하루만 더 이겼으면 제가 이길 것 같은데 네. 또 졌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냥 애플했죠, 애플. 네, 애플 하셨고 저는 비자를 했는데요. 네네. 사실 약간 저는 뭐 자신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애플이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애플은 또 믿고 보는 애플이라서 그렇죠. 좀 예. 불안불안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항상 이 10월 24일 시가 그리고 네. 10월 28일 종가 이렇게 수익률을 내는데 비자가 9.4%, 네. 애플이 5.8%. 네. 와, 이거는 비자의 압승입니다. 압승이죠, 압승이죠. 네, 압승.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애플을 이긴 비자라는 점에서 좀 뿌듯함을 느꼈어요. 네, 그러면 이번 주에도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해서 전 좀 자신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승부 내일 마음은 없어요. 다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실. 좀 네. 혹시라도 샀는데 좀 떨어지더라도 마음 편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거 그걸 말씀드릴 텐데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국내에서 들으시는 분 중에 최소한 5에서 10%는 여기에 이걸 다 알고 있고 네. 이 서비스를 쓰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코스트코를 할 겁니다. 코스트코. 네. 네. 코스트코는 늘 말씀드리지만 네. 한 번만 간 사람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많지만 한 번만 가고 안 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네. 코스트코는 이제 특히 주가 자체는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가격 자체는 $500 수준이 좀 넘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가 여러분들 주목할 수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까지 또 지난주에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소위 얘기해서 연회비를 내잖아요. 네. 그 사용자한테서 보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내년에 또 회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는 배당률이 아주 작습니다. 대신에 4, 5년에 한 번씩 특별 배당을 주는데 내년쯤에 또 특별 배당을 주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현금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현금을 많이 쌓으면 뭐예요? 나눠줘야죠.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는 이제 바닥권에서 설렁설렁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혹시 물리더라도 그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회원이시라면 연회비를 내시는 분이라면 이 주식을 갖고 가더라도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네. 코스트코 다만 $500대라는 가격 자체가 비싼데요. 한 주 사시기에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이거는 요즘 소수점 거래를 대부분의 증권사가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럼 원하신 만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을 하려고 합니다. 뭐요? 버크셔 해서웨이. 혹시 생각하셨었나요? 생각 안 했는데 또 이길 것 같아. 요새 그래요? 자신감이 제가 약해졌어요. 네.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차트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일봉상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거 분위기 괜찮습니다. 버크셔에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플에 대한 비중이 40% 훌쩍 넘습니다. 금융주 비중이 상당한데 그 외에 이제 필수 소비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코카콜라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면 버크셔에 또 좋은 주식이죠. 맞아요. 또 그리고 연말이니까 네. 왠지 또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모르겠고. 연말이라서 저는 왠지 이쪽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번 주 수익률 대결은 저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박사님은 코스트코로 네. 정해봤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정말 11월 준비해야 되고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번 주도 FOMC를 우리 예의주시하면서 네네. 또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안녕.